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버퀸즈입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영양 섭취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 중년 여성들의 건강은 정말 중요하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그에 따라 영양 요구량도 달라집니다. 특히 식이섬유, 이소플라본, 오메가3, 칼슘 등 주요 영양소를 중심으로 알아볼 텐데요. 이런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아요. 먼저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면 심장 건강도 좋아지고 대사도 잘 조절된다고 해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는 식물성 물질인데 장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 변비 예방은 물론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출 수 있어요. 또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어 당뇨병 예방에도 좋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까요? 채소, 과일, 통곡물을 많이 먹으면 돼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 오트밀에 베리류를 얹어 먹거나 점심에 현미밥과 함께 다양한 채소 반찬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간식으로는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을 껍질째 먹으면 더 많은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이소플라본, 오메가3, 칼슘 같은 영양소도 정말 중요해요. 이소플라본은 콩에 많이 들어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데요. 폐경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두부나 콩 제품으로 이소플라본을 섭취할 수 있는데 매일 두부 반모 정도나 콩물 한 잔 정도면 충분한 양을 섭취할 수 있어요. 오메가3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방산으로 심장 건강과 뇌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로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는데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을 먹거나 매일 한 줌 정도의 호두나 아몬드를 간식으로 먹으면 좋아요. 칼슘은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죠. 유제품이나 뼈째 먹는 생선으로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요구르트나 치즈를 간식으로 즐기거나 멸치나 뱅어포 같은 작은 생선을 반찬으로 먹으면 좋아요. 호르몬 변화에 따라 영양 요구량도 달라지니까 맞춤형 식단을 짜는 게 좋아요. 특히 폐경기에는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 시기에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비타민 D와 칼슘 섭취를 더 신경 써야 해요.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만 실내 생활이 많은 현대인들은 부족하기 쉬워요. 그래서 비타민 D가 강화된 우유나 요구르트를 먹거나 연어, 참치, 달걀 노른자 같은 식품을 자주 먹는 것이 좋아요. 또한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것도 도움이 돼요. 칼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제품이나 뼈째 먹는 생선으로 섭취할 수 있어요. 하루에 우유 한 잔, 요구르트 한 개, 치즈 한 장 정도면 충분한 양을 섭취할 수 있답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포화지방과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포화지방은 주로 동물성 지방에 많이 들어있는데 버터, 치즈, 기름진 고기 등에 많아요. 이런 음식들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심장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대신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올리브유나 아보카도를 즐겨 드세요. 올리브유로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어 먹거나 아보카도를 토스트에 발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는 주범인데요. 가공식품이나 외식을 자주 하면 자칫 과다 섭취하기 쉬워요. 그래서 가능한 한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 먹고 음식을 할 때는 소금 대신 향신료나 레몬즙 등으로 맛을 내는 것이 좋아요. 또한 국물 요리를 먹을 때는 국물을 다 마시지 않는 것도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에요. 인지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항산화 물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정말 도움이 돼요.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뇌 건강에 중요해요. 베리류나 녹차, 견과류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매일 아침 요구르트에 블루베리나 라즈베리를 얹어 먹거나 하루에 녹차를 2~3잔 정도 마시는 것도 좋아요. 견과류는 간식으로 먹기 좋은데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오메가3 지방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뇌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DHA가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먹으면 좋아요. 체중 관리와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가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근육량도 줄어들어 체중이 늘어나기 쉬운데 이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과일, 채소,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 위주로 드시되 적당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통곡물 빵에 달걀과 채소를 곁들이고 점심에는 현미밥과 함께 다양한 채소 반찬과 생선이나 두부 요리를, 저녁에는 닭가슴살 샐러드나 채소 스프를 먹는 식으로요. 또한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포만감도 더 잘 느끼고 소화도 잘 된답니다. 폐경기 증상 완화를 위한 식이 전략도 있어요. 폐경기에는 안면 홍조, 발한, 기분 변화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콩 제품이나 아마씨 같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음식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두부나 된장, 청국장 같은 콩 제품을 자주 먹거나 아마씨를 갈아서 요구르트나 시리얼에 뿌려 먹으면 좋아요. 또한 비타민 E가 풍부한 견과류나 아보카도도 안면 홍조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카페인이나 알코올, 매운 음식은 안면 홍조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아요. 장 건강 개선을 위해서는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 섭취가 정말 중요해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유익균을 말하는데 요구르트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에 많이 들어있어요. 매일 요구르트 한 개를 먹거나 김치를 반찬으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이런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물질인데 마늘, 양파, 바나나, 아스파라거스 등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으면 장내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어요. 또한 식이섬유도 장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소, 과일, 통곡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돼요. 전반적으로 식단의 질을 높이면 만성 질환 예방에도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색깔이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몇 끼 섭취하고 통곡물을 주식으로 삼으세요. 단백질은 생선, 두부, 달걀, 저지방 육류 등 다양하게 섭취하고 지방은 불포화 지방 위주로 섭취하세요. 또한 수분 섭취도 중요한데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아요. 술이나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차를 마시면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도 줄일 수 있어요.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먼저 국내 사례로 김영애 씨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김영애 씨는 53세의 중년 여성인데요. 폐경기에 접어들면서 체중 증가와 안면 홍조로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평소에 바쁘다는 핑계로 외식을 자주 하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대요. 그러다 보니 1년 사이에 체중이 7kg이나 늘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졌대요. 게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안면 홍조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김영애 씨는 식단을 개선하기로 결심했죠. 먼저 아침 식사부터 바꿨어요. 매일 아침 통곡물 시리얼에 두유를 넣어 먹기 시작했죠. 두유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서 폐경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점심에는 채소 위주의 샐러드와 등푸른 생선을 먹었어요. 샐러드에는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넣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려고 노력했고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으로 직접 만들어 사용했대요.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심장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요. 저녁에는 두부 요리와 현미밥을 즐겼어요. 두부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지방은 적어서 체중 관리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현미는 백미보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대요. 간식으로는 견과류와 과일을 먹었어요.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심장 건강과 피부 건강에 좋고 과일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해요. 특히 베리류를 자주 먹었는데 안면 홍조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김영애 씨는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했어요.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마셨대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녹차는 오후 3시 이후로는 마시지 않았고 대신 허브티를 즐겼다고 해요. 특히 세이지 차가 안면 홍조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자주 마셨대요. 이렇게 식단을 바꾸고 한 달 정도 지나니 체중도 조금 줄고 안면 홍조도 덜해졌대요. 게다가 전반적인 컨디션도 좋아졌다고 해요. 피부도 좋아지고 잠도 더 잘 온다고 하더라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대요. 김영애 씨는 이런 변화에 고무되어 운동도 시작했어요.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시작했고 일주일에 2번은 요가 클래스에 참여했대요. 운동을 시작하니 체중 감량 효과가 더 커졌고 근력도 조금씩 늘어나는 걸 느꼈다고 해요. 3개월이 지나자 김영희 씨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체중이 5kg가량 줄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대요. 안면 홍조의 빈도와 강도도 많이 줄어들어서 일상생활이 한결 편해졌다고 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겨서 더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대요. 김영애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줘요. 중년 여성의 건강 문제는 약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이번에는 해외 사례로 미국의 제니퍼 씨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니퍼 씨는 55세의 중년 여성인데요.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불면증과 기분 변화로 정말 힘들어했어요.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낮에도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졌대요. 또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는 일이 잦아졌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런 증상들이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기 시작했고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제니퍼 씨는 영양사와 상담을 받았는데 영양사는 그녀에게 지중해식 식단을 추천했어요. 지중해식 식단은 과일, 채소, 통곡물, 견과류, 올리브오일, 생선을 주로 먹는 식단인데 심장 건강에 좋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이 식단은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해서 기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니퍼 씨는 지중해식 식단을 시작했어요. 올리브 오일을 주요 지방 공급원으로 사용하고 다양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생선을 주로 먹었죠.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를 일주일에 2번 이상 먹었고 매일 아침 그릭 요구르트와 베리, 아마씨를 함께 먹었대요. 점심에는 주로 큰 그릇의 샐러드를 먹었는데 여러 가지 채소와 함께 병아리콩이나 렌틸콩 같은 콩류를 넣어 포만감을 높였대요. 드레싱은 올리브오일과 식초, 허브로 직접 만들어 사용했고요. 저녁 식사는 구운 생선이나 닭가슴살과 구운 채소, 현미 등으로 구성했어요.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과일을 먹었고 저녁 식사 후에는 허브티를 마셨대요. 특히 카모마일 차를 자주 마셨는데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요. 또한 제니퍼 씨는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아침은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저녁은 자기 3시간 전에 먹었대요. 이렇게 하니 생체 리듬이 안정되어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해요. 운동도 병행했는데 매일 30분에서 45분 정도 걷기를 했고 일주일에 2번은 요가 클래스에 참여했대요. 요가는 특히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식단을 바꾸고 3달 정도 지나니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기분 변화도 덜해졌다고 해요. 잠들기가 훨씬 수월해졌고 한 번 잠들면 중간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게 되었대요. 기분도 한결 안정되어 예전처럼 쉽게 짜증내거나 우울해지는 일이 줄었다고 해요. 게다가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대요. 체중도 조금 감소했고 피부 상태도 좋아졌다고 해요. 전반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높아져서 일상생활이 더 활기차고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제니퍼 씨의 사례는 식단 개선이 단순히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특히 지중해식 식단이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죠. 이 두 사례를 통해 우리는 중년 여성의 건강 관리에 있어 식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의 건강 상태, 생활 환경, 선호도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변함없어요. 여러분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건강 관리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조금씩 채소를 더 먹어보거나 산책을 시작해보는 것처럼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중년기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기예요. 건강하게 이 시기를 보내면 더 풍요롭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중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영양 섭취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꾸준히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힘들고 지칠 수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력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건강한 식습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갖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중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실버퀸즈였습니다.